결국에는 영어 회화를 잘 하게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이 질문을 여태까지 58,000번 정도를 들었어요. 제가 3개월, 6개월 뒤에 해외에 나갈 예정인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3개월, 6개월, 솔직히 1년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그냥 58,0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성인이 회화를 제대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최소한의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3년은 뭐 대충 미드 좀 보고 뭐 학습 조금 하고 이런 3년이 아니고 몰입의 3년입니다. 몰입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사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시간 빼고 다 영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뭐 평균 시간을 따지면 8시간 이상 정도?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유학 왔다 생각하고 영어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언어가 가지는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 뭐 사운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서 그때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지만 한 10년 정도 딱 됐을 때 그 언어를 그래도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와, 10년? 장난하나? 이런 생각 지금 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그냥 평범한 성인인 제가 걸렸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은 훨씬 단축시키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지금도 계속해서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면은 학습 기간을 잘못 설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이 됐건 언어가 되었건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잘하게 되기까지는 최소 만일을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영어로 예를 들면 영어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생각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말하려면은 만시간은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성인 학습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만시간 채우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회사 다니셔야 되죠. 뭐 그리고 가족 시간도 보내셔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에 최소 확보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이 2시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만시간을 채운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와 10년이 걸린다고? 아니 영어 왜 안 할래? 무슨 10년이나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고를 전환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2살인데 10년을 투자해서 영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괜찮은 투자인 거죠. 학습 기간을 다시 설정하세요. 이 학습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단순히 길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점수를 내야 하는 영어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셨고 뭐 승진을 앞둔 경우가 아니라면은 누가 당장 나한테 영어 실력 가지고 와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또 사고를 전환해보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나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로 된 뭐 유튜브를 보신다던가 뭐 뉴스를 본다던가 뭐 책을 읽고 잡지를 보고 일단 잡식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건 뭐 띄엄띄엄 알아듣건 그냥 영어로 된 무언가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영어로 되어진 거를 찾아서 보거나 읽거나 들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해외 유튜버가 소개해주는 여행지 영상을 본다던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거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영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공부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영어 안 좋아하니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영어로 된 걸 찾아보는 거죠. 솔직히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면 잘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내가 너무 거부감이 들거나 아예 생짜로 모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여정의 첫 단계입니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거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내일 가서 한번 써먹어 보고, 써먹었는데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외국인이 알아듣네? 통하네? 아, 이거 유의미한 정보구나. 유의미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모아놓는 거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다음날 써봤는데 안 통해요. 아, 이거 안 통하네? 그럼 무의미한 정보로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쌓이는 게 조금씩 영어 회화가 느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뭐 언어적인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오래 체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당연히 잘 하지 못합니다. 언어적인 센스가 있으면은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끈기, 근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센스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센스가 없어도 꾸준히 우직하게 한 사람이 잘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해외에 10년 이상 살았어도 영어로 말하는 걸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 체류 기간이 내 영어 회화 실력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끝까지 하라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아주 당연한 듯이 꾸준히 어쩌면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인드셋을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가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그 과정을 이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 아니면 선순환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를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잘하게 되고 자신감이 붙어요. 그럼 잘하게 되면 당연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오래 하고 더 오래 하다 보면은 더 잘하게 돼요. 더 잘하니까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오래 하고 재밌고 오래 하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시작점에는 근성과 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끈기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부족해요. 그냥 끈기는 뭐 우직하게 이렇게 있는 거지만 근데 정말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오랜 시간 연마하고 나가서 깨지고 뚝배기 날아가고 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또 이런 말 했잖아요. 기자가 올림픽 준비하고 압박감도 크지 않냐, 힘들지 않냐라고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냥 하는 거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냥 한다. 그냥 어떠한 이벤트가 있건 나는 이거를 끝까지 한다.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그 마음. 꺾여도 지지 않는 마음.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영어 회화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끝까지 한다.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뭐 중도 포기하시거나 잠깐 쉬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머리에서 지우세요. 여러분 언어는 그냥 사실 평생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2 외국어와 상관없이 모국어도 그래요. 만약에 저 머리 깎고 절에 한 2, 3년 들어가 있어요. 말 안 하고. 그러면 한국어도 어버버거릴 거예요. 언어는 물같이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있던 규칙도 없어지고 없던 규칙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공부 아니면은 단기간 안에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나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나의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 그리고 평생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고리타분하게 해서 죄송한데 결국에는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한다였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근성, 투지 되겠습니다.